드디어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몇 달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이 일단은 끝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이 협상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교적 승리다 이런 헤드라인이 막 쏟아졌죠. 근데 말이죠. 이 협상이라는 게 사실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얻었고 또 뭘 내줬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숫자부터 보죠. 바로 이 15%. 아니, 미국이 막 25% 관세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와, 이 정도면 정말 잘 막았다.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15%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려 3,50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진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죠? 바로 철강. 여기에 50%라는 이건 거의 관세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협상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협상안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왜 이걸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25% 관세는 피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경쟁국인 유럽연합이나 일본과 같은 15%, 딱 그 수준에서 맞췄다. 심지어 쌀이나 쇠고기 같은 진짜 민감한 농산물 시장도 추가로 열어주지 않고 잘 지켜냈다. 이렇게만 들으면 꽤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붙은 청구서를 딱 열어보는 순간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뭘 내줬냐? 한마디로 돈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걸 합치면 얼마죠? 무려 4,500억 달러. 이건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아까 자동차 관세 15%라고 했잖아요. 이게 관세를 깎아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한미 FTA 덕분에 미국에 자동차 수출할 때 관세가 얼마 있는지 아세요? 0%였어요, 0%. 그러니까 있던 혜택이 그냥 싹 사라지고 오히려 15%라는 거대한 벽이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새로운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연합하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회사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관세 영향을 우리보다 훨씬 덜 받아요. 결국 우리만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 무관세라는 카드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협상으로 어떤 산업은 웃고 또 어떤 산업은 울게 됐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비가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조선, 반도체, 그리고 원전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들, 이쪽은 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거대한 미국 투자 펀드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기술 협력도 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죠. 반면에 자동차, 그리고 철강, 이 두 산업은 관세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명백한 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이 입은 타격은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 관세가 딱 붙는 순간 원래 톤당 83만 원 정도에 팔던 우리 철강 제품 가격이 순식간에 13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아니, 이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이건 그냥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숫자들, 이런 관세율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심장, 철강의 도시 포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가 지금의 포항을 보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갑자기 포항이 멈춘 것 같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통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문제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거대한 공장들이 멈춰서니까 도시 전체가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산업 생산은 거의 10%나 줄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면서 결국 인구 5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나가보면 상점들은 텅텅 비어가고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한 도시의 경제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번 협상이 단순히 관세율 몇 %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큰 그림, 그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미국으로 투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쓸 돈, 국내에 투자할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내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럼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승리다, 패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대한민국 경제를 아주 중대한 갈림길 위에 세워놓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급변하는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대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나라 산업의 정체성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